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모의고사 6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여러분들 알아서 읽어봐 주셔야 되고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디자인 탭 눌러 보신 다음에 페이지 설정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에서 A4 용지 선택해 주시고요. 슬라이드 시작 번호 1, 슬라이드 방향은 가로로 선택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기 탭 눌러주시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1번 슬라이드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날짜와 가운데에 있는 바닥글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져 버리세요. 삽입 탭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내 문서 또는 문서의 ITK 폴더, 픽처 폴더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전체 구성에서 지시되어 있는 로고 1번 있죠? 이 파일을 선택을 해서 삽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서식 탭 나타났죠? 조정의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시고 회색 부분 클릭해서 색깔을 없애주세요. 왼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출력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기 조절 맞춰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 슬라이드 개요창에서 세 번째 있는 거 있죠?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샵 해서 괄호 앞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지 문제지에 있는 슬라이드 2하고 6번까지 나오는 그 쪽번호처럼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동하셨다면 이제 홈 탭 눌러주시고요. 맑은 고딕에 12포인트 이러면 글자가 좀 되게 작거든요. 여러분들 좀 커야 된다 싶으면은 그때는 한 16포인트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색깔만 검정색으로 바꿔줘서 이쪽 번호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제 삽입 탭 눌러주시고 머리글 바닥글 클릭해 주신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체크,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모두 적용해 주세요. 첫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삽입 도형 해주시는데 같은 도형 3개를 만들 거예요. 슬라이드 2번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도형인데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 도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선 색깔 미리 바꿔야 되는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바꾸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하시고 또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되는데요. 먼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높이는 그 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우선 조절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컨트롤 V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도형 이렇게 만들고요. 세 번째 도형 복사해서 이렇게 너비만 좀 작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세 개 도형을 모두 다 드래그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서식 탭 가셔서 윤곽선 너무 두껍죠? 검정색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로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 도형 선택해서 색깔을 진하고 흐리고 그런 것처럼 색깔만 조금 조정을 해 주세요. 세 가지 색 모두 바꿨다면 밑에 있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있죠?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홈 탭 눌러 주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글꼴 맑은 고딕에 40포인트로 입력해서 엔터 쳐 주시고요. 글자색 파랑색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준 다음에 여기 제목이 나타날 위치에 맞춰서 조절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 선택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배경 그래픽 숨기기 체크 해주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 삽입되는 거 있죠? 이전 모의고사 5회 때 제가 설명했었는데 만약에 그거 그대로 사용하겠다 싶으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여기에서 사용한 거 있죠? 이걸 그냥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C 카피하고 바로 여기에서 우선 내용 모두 없애버리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놓고 위로 가져가서 여러분들 크기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본격적으로 슬라이드 1번부터 작업하기 전에 저장할게요. 디스크에서 C 드라이브에 내 문서 ITQ 폴더 가서 여러분들 수험 번호와 자신의 이름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1번 상태에서 6번까지 먼저 만들어 놔야 되죠. 엔터 키를 눌러서 6개를 슬라이드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1번으로 가주세요. 삽입 눌러주시고 도형 눌러주신 다음에
기본 도형의 이름이 없음이란 기호예요.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는데요. 정확히 동그라미 그리려면 Shift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위 조절점 핸들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에서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전편집을 하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전편집 해주세요. 이번 도형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검은 점 선택,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 선택, 살짝 하얀 점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만 해주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작업 이제 끝났다면 전편집은 끝이 났어요. 복사를 한 번 더 하는데요. 우선 이대로 한 다음에 좌우에 자그마한 도형이 있죠. 자, 그 도형을 먼저 하기 전에 그림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줘야 돼요. 서식 탭 눌러주시고요. 도형 채우기, 그리고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 3.jpg 삽입해 주시면 이렇게 나타났죠. 도형 윤곽선은 그냥 바로 없음 체크를 해줄게요.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윤곽선에서 이 밑에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2.5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왼쪽으로 복사하나 다시 이제 크기 먼저 작게 해주세요. 작게 하신 다음에 이것도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똑같은 크기니까 그냥 복사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세 개는 위치 좀 맞게 조절해 주시고요. 이제 삽입에서 워드 아트 선택, 두 번째 가운데에 있는 A 글자 선택할게요. 그리고 글자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서 홈 탭 가셔서 이거 굴림으로 글자 바꿔야 되겠죠?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따로 손댈 필요 없고 글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서식 탭 가셔서요. 자,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게 도형 효과에 반사랑 그림자 있어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글자에 대한 거를 할 거예요. 이 네모난 도형 효과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거 있죠? 여기에서 반사를 2분의 1 반사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사가 지정되는데 이 반사 모양이 여기 도형 효과에서 지정하는 거하고 좀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워드 아트 스타일의 이 텍스트 효과에서 지정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변환을 해야 돼요. 모양을요. 그래서 변환해서 이제 찾아보는데 그런 모양으로 나온 게 여기 물결 모양인데 물결 2번을 선택을 해줘 보세요. 그리고 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줘 보세요. 조절하신 다음에 위치 맞춰 주시면 돼요. 크기 조절할 때 계속 이게 두 줄로 자꾸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랬죠? 도형 속성에서 텍스트 상자에서 도형의 텍스트 배치 체크를 없애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표지 슬라이드는 끝이 났어요. 2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선택 저장을 해주세요. 제목에 목차 입력하시고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세요. 삽입 탭 도형 가신 다음에 순서도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저장 데이터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쭉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색깔 이따가 한꺼번에 바꾸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도형도 클릭하신 다음에 순서도에서 여기에 화면 표시라는 거 있어요.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이 정도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리고 살짝 돌려주시고요.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세요. 두 도형 선택해서 서식 탭에서 윤곽선 검정색 그리고 굵기는 4분의 3포인트로 해주시고요. 이제 홈 탭 다시 가셔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걸로 바꿔주세요. 굴림 그리고 24포인트인가요? 엔터키 눌러주시고 색깔 검정색으로 바꿔주세요. 각각 도형 다시 선택해서 서식 탭에서 색깔 바꿔주세요. 두 개 도형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밑으로 적당한 거리 띄워서 간격은 똑같이 맞춰주면 되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해 주시고요. 각각 글자 입력해 주세요. 1번 텍스트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그리고 현재 문서 슬라이드 5번 선택 확인해줘서 하이퍼링크 지정해주고요. 이제 그림 삽입 위에서 삽입 눌러주시고 그림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그림 4.jpg 삽입 눌러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게 이 부분이죠. 자르기 클릭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드래그해서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다른데 선택하신 다음에 이 그림만 위치 이동시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3번 선택해 주시고 저장 눌러 주시고 제목 입력해 주세요. 텍스트가 한글과 영문 왼쪽 오른쪽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두 개로 만들면 돼요. 우선 DMB의 정의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엔터 누르고 탭키 그리고 다음 내용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줄 선택하신 다음에 글머리 기호부터 바꿀까요? 자, 글머리 기호에서 원하는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꼴 속성 바꾸도록 할게요. 맑은 고딕 여기 본문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24 엔터 입력해 주시고요. 줄 간격 굵게 속성 지정 먼저 하고요. 줄 간격 1.5 선택 그리고 두 번째로 방송가에서부터 DMB로 구성까지 블록 설정해 주신 다음에 역시 맑은 고딕 본문 선택해 주시고 20포인트 20 엔터 눌러 주시고 줄 간격 1.5만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단 다시 블록 설정하시고요. 글머리 기호를 설정 안 했네요. 자, 다시 글머리 기호 가셔서 원하는 거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영문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삽입 눌러주시고요. 비디오 클릭 그리고 자, 바로 클릭해서 동영상 픽처 폴더에서 찾아서 크기 우선 줄여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위치 가져다 놓으시고 크기 조절 더 필요하면 하시고요. 재생해서 클릭할 때를 자동 재생으로 반복 재생은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3번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도 끝이 났어요. 4번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선택해 주시고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텍스트 상자에서 표 삽입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열 개수는 3개 그리고 행 개수는 하나 둘 셋 다섯이죠.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이제 위치 크기 좀 조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다 타이핑해서 입력해 주세요. 글자 모두 입력을 했다면요. 디자인 탭으로 가주시고 머리글행, 줄무늬행 체크해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표 스타일 선택을 하셔서 지시되어 있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표 전체 글자를 블록 설정이나 표 그냥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 지시되어 있는 굴림의 18포인트로 수정을 해주세요. 글자 색은 모두 다 검정이죠. 검정색 클릭해서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삽입 눌러주시고 도형에서 여기 순서도 쪽에 보시면요. 조그만 이 도형 있죠. 수행의 시작 종료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표하고 너비 이렇게 각 셀에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 눌러 주시고요. 순서도에서 보시면은 그 밑에 별 및 현수막에서 이중 물결이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도형 선택해 주시고요. 서식에서 도형 도형 윤곽선부터 바꿀게요. 윤곽선 검은색 굵게 얇게 해주시고요. 각각 두 개 다 그냥 글꼴 설정해둬도 상관없어요. 굴림 18포인트 검정색 선택해 주시고 이제 첫 번째 도형만 선택을 다시 해주시고 색깔 바꿔주세요. 서식 탭에서 채우기 색깔 조금 옅은 색으로 해야지 잘 보이겠죠. 뒤에 거도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두 개 선택을 해서 컨트롤 시프트로 이동 그리고 크기 맞춰주시고 다시 또 이동해서 크기 여기 셀에 해서 각각 크기를 맞춰주세요. 글자 입력했다면 다시 삽입 도형 가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다시 현수막 쪽에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색상 바꿔야 되죠. 자, 그라데이션이에요.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지시되어 있는 건 선형 왼쪽이죠. 선형 선택, 그리고 왼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도형 보시면 색깔 따로 바꿀 필요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하면 돼요. 방향도 바꿀 필요 없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닫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테두리 너무 지금 굵으니까 얇은 거로 두께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홈 탭에 가서 글자 색깔 바꾸시고 굴림 18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로 밑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크기 조절 다시 좀 해주시고요. 글자 수정할 거 수정하세요. 이제 5번 차트 슬라이드 선택 저장하시고 제목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시고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 표에 들어갈 내용은 차트 밑에 나오는 이용자 점유율부터 연도 그 값 있죠? 그거를 써주세요. 저희 데이터는 이만큼만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2번, 4, 5번은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키 눌러주시고 여기에다 써주는데 A1 이쪽 셀에는 특별한 게 없죠. 그냥 1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내용 입력 끝났다면 닫아주시고요. 이 파란색 선 해주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자, 닫아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가 이용자 점유율이 아닌 연도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차트 모양 먼저 바꿀게요.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행렬 전환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이 엑셀 창도 닫아주세요. 그러면 2008부터 2010년까지 제대로 나오고 있죠. 차트 조금만 키워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밑에 데이터 표 테이블 먼저 나오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할게요. 레이아웃에서 데이터 표 눌러주시고요.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옆에 범례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키 지워서 눌러주시고요. 차트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저희 색깔 노랑 지정되어 있죠? 체크해 주시고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 그리고 다시 선택한 다음에 두께는 얇은 거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도형 효과 보시면은 그림자 지정된 거 있죠? 그래서 그림자 그 모양을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 주세요. 다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는 그림 영역에 해당되죠? 자, 그림 영역은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지시된 흰색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두리도 역시 그냥 검정색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레이아웃 탭 가서 축의 눈금선 안쪽에 눈금선 없죠? 기본 가로 눈금선 없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제목 만들게요. 제목은 지금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위쪽에 나타나니까 차트 위 클릭 그리고 내용 지워 주시고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입력한 후 도형 이거 제목 선택해 주시고 홈 탭 가셔서 굴림의 16포인트로 수정 굴림의 도둠의 24포인트네요. 도움 선택해 주시고 24 선택 엔터 그리고 굵게 선택되어 있죠. 글자색은 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채우기 색상을 지정해야 되죠. 서식 탭 가서 채우기 색상 흰색 그리고 테두리도 검정 그리고 두께는 얇은 거 4분의 3포인트 그리고요. 다시 도형 효과에선 그림자가 오프셋 아래쪽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선택해 주시면 제목도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세부 조건들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 수정해야 되죠. 점유율 계열을 보조축으로 지정해야 돼요. 자, 점유율 먼저 선택해 주세요. 3개 선택됐죠. 그럼 우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 주세요. 그 다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점유율을 선택한 다음에 보조축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눈금자가 보조축이 나타났어요. 이제 이용자 계열 이 막대 그래프만 한번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에 나타나야 되죠. 자, 보시면 제일 위쪽에 나타나게 바깥쪽 끝에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값들 맞는 거 확인되었죠?
이제 왼쪽 눈금 이거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축서식 나타났어요. 최대값 고정, 주 단위도 고정을 해주세요. 지금 1400으로 되어 있는데 1500으로 최대값을 수정하세요. 주 단위 지금 0에서 500까지죠. 그러니까 500 단위로 해주시고 눈금은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주눈금 안쪽 닫기 눌러주세요. 우측에 보조축도 역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축소식에서 보시면 최대값과 주 단위 고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최대값은 100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 단위는 20 단위로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대로 바깥쪽 이 상태로 놔두면 되겠죠. 닫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제일 먼저 차트 만들었을 때 차트 전체 글꼴 굴림에 16포인트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굴림에 16포인트로 수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지금 차트 제목까지 바뀌어 버리죠. 제목만 다시 선택을 하셔서 지시되어 있는 도둠에 24포인트로 다시 엔터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1500 위에 단위 나와야 되죠. 레이아웃 탭 눌러주세요. 그리고 축 제목 클릭을 하신 다음에 저희 세로 축이잖아요. 기본 세로 축 제목에서 가로 제목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위로 좀 올려볼까요? 그리고 단위라고 해주시고 여기에 억까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글자 수정은 해주셔야 되겠죠. 자, 홈 탭 가셔서 굴림에 16 그리고 굵게 속성 없애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또 보시면 우측에 보조축도 단위 퍼센트 써 있어요. 자, 여기도 레이아웃에서 축 제목 선택하시고 보조 세로 축 가로 제목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여기도 단위 퍼센트까지 입력해 주시고 글자에 대한 속성 홈 탭 가서 속성 없애주시고요. 검정에 굴림 16포인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림 영역이 너무 작아졌다 싶으면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요. 그림 영역 선택해서 잡고 이렇게 크기 조절해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작업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해야겠다 싶으면 6번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낫겠죠. 이제 도형 삽입할게요. 삽입 눌러주시고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 두 번째 줄 다섯 번째 있는 도형 있죠?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글자에 대한 거 하기 전에 도형 서식 먼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투명도 지시된 거 50%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색 이 색상 파란색 적용을 해 주세요. 닫기 바로 여기서 하시고요. 그리고 테두리 없음까지 아예 외곽선 없음까지 설정을 해줄게요. 윤곽선 수정해 주시고 글자 이제 입력해 주세요. 글자 입력 후에 도둠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마지막 이제 6번 도형 슬라이드 선택해 주시고 저장하고 제목 입력해 주세요. 텍스트 상자 딜리트 키 지워버리시고 삽입 가셔서 도형에 여기서 기본 도형에서 배지라는 거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서식 탭 가주시고요. 그리고 도형의 채우기 색깔은 좀 밝은 색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윤곽선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윤곽선 조금 두꺼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과 2분의 1 이걸 선택을 할게요. 윤곽선 색은 검정 그리고 대시 종류는 파선이라는 거로 해서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노란 거 선택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따 필요하면 조절해 주시면 돼요. 삽입 기본 도형 다이아 도형에서 다이아몬드 선택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배경 이 채우기 색상은 서식에서 흰색 하시고 윤곽선은 4분의 3포인트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안쪽에 있는 3개의 그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가주시고요. 스마트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프로세스형에서 보면은 세로로 된 거 있어요. 자, 찾아보시면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화살표만 밑으로 가 있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화살표만 컨트롤 키 눌러서 두 개 선택해 주세요. 이거 잡고 돌려도 되고요.
여기 서식에 가셔서 정렬해서 회전해서 상하 대칭으로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우선 그러면 글자에 대한 거 속성 조정해 줘야 되겠죠? 여기 지금 지시 보면은 굴림의 18포인트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글자 색은 흰색 상태로 놔두면 되고요. 여기에서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 여기 확인을 해보시면요. 3차원의 벽돌 모양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내용 입력하신 다음에 위치와 크기 조절 여기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맞춘 다음에는 각각 도형 선택을 하셔서 화살표까지 모두 색상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했다면 위쪽에 있는 VHF라는 거에 해당되는 도형 그려주시고 글자에 대한 거 수정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식에서 색깔과 윤곽선 가늘게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도형 3개를 순서대로 만든 다음에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서 그거를 또 정렬을 맞춰 주시면 되겠죠. 회전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글자 입력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변조기와 다중 화기에 대한 거는 같은 도형을 3개를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3개씩 겹쳐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색상은 임의의 색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지금 간격들 있죠? 여러분이 좀 잘 맞춰서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것만 지금 보면은 색상이 다른 색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복사를 해서 여기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회전시키고 색깔 바꾸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왼쪽 도형 끝났다면 오른쪽 도형도 하는데요. 하나를 만든 다음에 서식 탭에서 채우기로 색깔 바꾸고요. 윤곽선에서 색깔 검은색 그리고 두께만 좀 두껍게 해주시고요. 대신은 파선 선택 그 다음에 이거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겹쳐지게 복사해서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이제 위쪽에 들어가는 각각 도형들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 도형도 역시 비슷한 게 많죠. 여기에서 위성 DMB와 이 위성 시스템까지는 그냥 만들어 주시고 휴대폰 이거는 그대로 오른쪽으로 복사한 다음에 회전시키면 되고요. 그러니까 2개를 같이 만든 다음에 2개를 같이 컨트롤 시프트 복사 회전시켜 주시고 글자만 수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삽입에서 선을 삽입할 건데요. 도형 탭 누르고 선에서 이번에는 화살표 한쪽만 있는 거 구부러진 화살표를 이걸 선택해 주시고 클릭한 상태로 쭉 이렇게 와서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서식 탭에서 여기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그리고 두께는 좀 두꺼워야 되겠죠. 2와 4분의 1로 할게요. 그 다음에 윤곽선의 대시 이 크기는 이거는 파선으로 종류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살표 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지 보시면은 모양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윤곽선에서 화살표 모양을 다시 이렇게 화살표 스타일 5로 바꿔 주셔야 돼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마지막 도형으로 다시 삽입해서 스마트 아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프로세스형 제일 아래쪽에 가면은 화살표가 서로 마주보는 거 있어요. 수렴 화살표형 선택 확인해 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속성 굴림의 18포인트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3차원 광택 처리죠. 자, 디자인 탭에서 스마트 아트 처리 3차원의 광택 처리 선택해 주시고 글자 입력해 주시고 크기 조절하시고 그리고 색깔 조금 2개 다르죠. 양쪽 화살표가 각각 선택해서 서식 탭에서 채우기 색깔 바꿔주세요. 글꼴 바꾸실 때 글자 색깔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그것도 여러분들 꼭 확인하면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 이렇게 다 하셨다면 첫 번째 1번 도형에 해당되는 거 다 블록 설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룹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G 해도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거 도형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G에서 그룹 설정을 했어요. 자, 1번부터 애니메이션 지정을 해야 되죠? 애니메이션 순서니까요. 자, 1번 도형 그룹 선택해 주시고 날아오기 선택 그리고 효과 옵션에선 왼쪽에서라는 거 선택 그리고 2번 도형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시
추가 나타내기 효과 선택하신 다음에 블라인드 선택 확인, 그리고 효과 옵션은 가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순서도 보여지게 되죠. 저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틀린 내용 있나 확인을 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7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